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민들 중에 평생 1억 달성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허다합니다. 수십억 하는 집, 수억 하는 집이 흔하다 보니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이 좀 말을 좀 세게 했는데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소수의 부자, 그리고 극소수의 부자, 그리고 소수의 이제 상류층과 중산층, 그리고 다수의 서민들,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좀 중산층이 좀 조금씩 붕괴되고 있죠. 왜냐하면 중산층 중에 이제 연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끌에서 못 버티는 분들, 그리고 희망퇴직 당하시는 분들 중에 중산층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나가면 다 먹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서민들이 많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민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서민들을 보통 사람에 취하겠어요. 보통 사람. 근데 여기 보면 평생 1억도 달성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1억 이상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민들이 문제가 뭐냐면 현금 자산이 없어요. 통장에 다 긁어 모아도 1억이 안 돼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그 왜 그런 걸까?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아니면 뭐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뭐 이런저런 핑계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서민들이 기본적인 금융교육, 경제관념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왜 보통 사람이 돈이 필요한지, 왜 한 푼 두 푼 아껴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보통 사람인지 몰라.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모님한테 많은 것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부모님한테 많은 경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특별하게 잘난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 다수야. 근데 그 잘난 거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잘난 거 마냥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냐? 이 버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어떻게든 좀 아끼고 이 절약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된 거 마냥 좀 이 사치스러운 취미나 문화생활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자동차에 돈을 썼고, 여자분들은 여행이나 명품 같은 돈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뭐 빚만 쌓이는 분도 있고요. 서민들도 일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좀 힘들죠. 가진 사람보다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이거는 솔직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버는 게 뻔하잖아요. 뭐 보통 사람들 중에 뭐 달에 500, 600 버는 사람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소수고 절대 다수는 한 200에서 300?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이게 작은 돈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큰 돈도 아니에요. 그걸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내가 버는 돈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뭐 일을 더 해가지고 부가적인 소득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아껴 쓴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많아. 왜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차 끌 수 있는 거잖아.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 남들 다 갔다 오는데 왜 나는 갔다 오면 안 돼? 아, 명품 한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계절마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신들이 가진 이제 높은 소비 수준을 이제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통의 가정에 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서울로 가가지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지방 사람보다 훨씬 더 형편없어. 분명히 서울에서도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서울에 이제 도시 빈민들 엄청 많거든요.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어떤 그런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거 가려져 있어. 서울에 가보면 진짜 저런 데 왜 사냐, 아니 저럴 거면 서울 왜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 그냥 집같이도 않은 집에 비싼 월세 내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분들, 그렇게 살아도 지방에 내려가기 싫어해.
서울이 낫지 이런 얘기합니다. 서울이 뭐가 나? 아니 서울에 살 것 같으면 뭐 돈을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모아서 봉자리 마련하던가.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올라간다 해도 정말 양질의 일자리 가진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야. 서울은 거기다 물가 비싸서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거기서 또 서울은 또 유행이 또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 그럼 어떻게 돼요? 버는 적도 돈이 나가는 거야.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민들이 1억을 달성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일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일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네. 일하는 거 싫어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이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거 싫어해. 워라밸도 따지고. 머리가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워라밸 따지는 사람들 못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 그건 워라밸이 아예 안 됩니다. 완전히 안 돼요. 워라밸 포기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근데 별로 대단할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워라밸 더 따집니다. 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 난 밤새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난 주말에 일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워라밸 따지는 친구 중에 집이 잘 살고 학벌이 괜찮고 하는 친구가 있는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학벌을 고만고만하지. 집 안는 게 별로 대단하지 않지. 별로 그 친구 특별할 거 없지. 그런 사람들이 워라밸 따진다니까. 워라밸 따지든 안 따지는 본인 자유인데 중요한 거는 일은 무조건 해야 돼. 일은. 예. 그리고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난 보통 사람이라는 거. 난 부모님한테 이렇다 지원 받지 못하고 내가 앞가림 못하면 그 누구도 도움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버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버는 돈을. 그리고 유행에 좀 둔감해야 됩니다. 민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사람들,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사람들 유행에 더 민감해요. 훨씬 더 민감해. 없는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가셔야 돼. 유행에 둔감하셔야 됩니다. 유행이 뭔지 몰라야 돼. 아, 유행 오면, 아, 또 시간 지나면 지나가겠네.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번다고 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 달에 100만 원. 1억을 모은다고 치면 달에 100만 원씩 8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100만 원씩 모아야 1억이 가능합니다. 은행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진짜 오래 걸리죠, 여러분.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어. 왜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많거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많잖아, 이게. 그런 것들을 많이 통제해야 월 100만 원씩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100만 원씩 모읍니까? 남들 여행 가면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고, 남들 뭐 좋은 스마트폰 사면 그냥 뭐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일단 내가 필요하냐, 뭐 스마트폰 바꾸더라도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됐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되죠. 스마트폰 쓸만한데 굳이 새 폰 나왔다고 바꾸는 사람도 많거든. 그것도 있잖아요. 뭐 돈이 없으니까 자급제는 못 사고 이제 약정을 해서 비싸게 내고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 것도 경제관이 없는 거야. 오히려 버는 것도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 스마트폰은 좋은 거 가지고 다녀요. 남한테 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더 꿀리는 거지. 아무튼 앞으로 있잖아요. 1억을 모은 사람과 안 모은 사람 갭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점점. 그리고 내가 별로 대단할 거 없고 많이 벌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 뭐 특별하게 자산 같은 거 많이 없다. 그 보통 사람이잖아. 그 보통 사람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모아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1억을 꼭 모아야 되는지. 제가 볼 때 1억을 꼭 모아야 됩니다. 꼭. 무조건 모아야 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못 모을 돈까지는 알 텐데요. 뭐 틀린 말 아니긴 한데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뻔한 말인데 못 모을 돈까지는 아니겠죠. 모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산을 키워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모을 돈은 아니에요. 근데 못 모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한 10명 중 8명 못 모읍니다. 10명 중 8명. 진짜 많이 못 모으죠. 특히 여자분들은 더 못 모을 거예요. 왜냐 여자분들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이 적은데 이 사치품 돈을 많이 쓰니까 더 모으기 힘들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 우리가 1억을 모으려면 달에 100만 원씩 8년 넣으면 돼요. 그러면 8년 동안 직장을 다녀야 돼. 중간에 쉬면 안 돼. 근데 요즘에 8년 동안 직장을 안 그만두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직장 한번 그만두면 몇 달은 쉽니다. 몇 달 쉬는 정도가 아니라 1년은 쉽니다, 거의. 1년 쉬잖아요. 그럼 벌어놨다고 다 까먹어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직장 다니면한테 물어보세요. 달에 100만 원씩 모은 사람 얼마 있는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축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씀씀이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 그만큼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1억을 달성한 사람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못 모을 돈까지는 아닌데, 못 모을 돈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앞으로 1억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한테 미래가 있겠냐고요. 미래가 없겠죠. 아니, 젊어서 1억 못 모았는데, 나이 먹어서 1억이 가능하겠냐고. 아무튼 여러분 생각 좀 하시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 누가 있는지 생각해봐. 그나마 1억 이상의 돈을 모은 사람은 그건 괜찮겠죠. 근데 1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아예 모으는 자체가 없는 분들은 어떨까? 이번 겨울이 정말 춥겠죠. 앞으로 이제 물가도 올라갈 테고 난방비도 올라갈 텐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배고픕니다. 배고프고 힘들어요. 다음 계절이 별로 설레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이번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까? 월세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보다 어떻게 버티려나? 내내 걱정해야 돼. 그런 걱정하기 싫다면 지금부터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1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1억이 힘들면 당장 5천만 원, 3천만 원부터 어떻게 모아야 될까? 이거부터 진지하게 고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